지난 시간에는 중독에 대한 약물 치료의 기제에 관해서 다루었고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중독에 대한 약물 치료 방법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니코틴 중독에 대한 약물 치료 방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NRT라고 하는 니코틴 대체요법인데요. 이미 공부하신 대로 간단히 말해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으로 니코틴을 공급하는 겁니다. 금연 초기에 신체적인 금단 증상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흡연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금연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물론 약간의 부작용도 있긴 하죠. 가장 흔한 것이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나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두통이나 불면증 아니면 메스꺼움이나 소화불량 등과 같은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니코틴 중독을 상담하려고 한다면 이런 부작용에 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부프로피온입니다. 약품명이 부프로피온이고요. 또 상품명이 따로 있지만 특정해서 상품명을 언급하는 것이 좀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약품명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프로피온은 우울증 약이에요. 이 도파민이나 노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약하게 차단하는 항우울제인데요. 이 금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로 검증되었습니다. 이 항우울제가 이 니코틴이 활성화시키는 아세틸콜린의 기량제이기 때문에 금연에 효과가 있지 않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로니딘이라고 하는 고혈압 약인데요. 니코틴 중독 치료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 약물은 항우울제로도 처방되기도 하고요. 니코틴 금단 증상을 줄여준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이 부작용이 좀 두드러져서 사용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놀트립틸린이라고 하는 사망계 항우울제인데요. 이게 또 니코틴 중독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연구에서 검증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에피네프린 재흡수를 차단하기 때문에 니코틴 중독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부프로피온이나 니코틴 대체요법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들으시면서 적어도 니코틴 대체요법이나 부프로피온에 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약물 치료 방법을 살펴보죠.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건데요. 디설피람이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안터비우즈라고 항남용제라고도 부르죠. 알코올 남용 치료를 목적으로 최초에 처방된 약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의 대사가 정말 잘 돼서 술을 진짜 잘 마시는 사람도 이 약물을 복용하면 알코올의 독성이 처리되지 않아서 엄청난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이 약물은 고위험 환자들에게 처방돼야 하고 치료의 동기를 가진 중독자여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알코올 중독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미 다룬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이 아캄프로사이트라고 하는 항갈망제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서 처방되기도 합니다. 이 약물은 흥분성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 그러니까 글루타민산 기량제이기 때문에 알코올의 금단 증상 중에서 흥분성을 가라앉힐 수 있죠. 흥분성은 물론 충동성을 약화시켜서 금주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마약 중독에 관한 약물 치료에 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중독에 대한 치료가 국립부곡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아서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편 중독에 대한 약물 치료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치료 약물은 메사돈입니다. 이 메사돈은 중독의 첫 번째로 치료용으로 사용된 약물이기도 합니다. 아편제 이 대체제인데요. 의존이 거의 없는 아편 작동제라고 알려져 있죠. 아편제제이지만 의존성이 낮아서 중독성이 강한 다른 아편제의 대체제로 사용되는 겁니다. 중독 약물 중에 가장 심한 금단 증상을 보이는 것이 아편제인 헤로인인데 이 메사돈 덕분에 치료를 지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메사돈도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보면 의존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사돈은 의료시설에 입원했을 때만 처방되고 있고요. 게다가 미국에서는 이 약물을 치료용으로 허가하지 않는 주가 있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편제 대체제로는 이 부프레놀핀이 있습니다. 메사돈보다 금단 증상이 더 빨리 해결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환자에게도 처방될 수 있는 약물이기도 하고요. 메사돈을 대신해서 1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약물이죠. 그 다음으로는 경구투약용 몰핀을 아편제 대체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몰핀 주사는 진통제로 사용되지만 중독이 될 수 있어서 중독 치료용으로는 경구투여를 해서 작동이 천천히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코카인 중독에 대한 약물 치료 방법입니다. 먼저 알코올 중독에 주로 처방되는 항남용제인 디설피람을 코카인 중독을 치료하는 데도 처방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코카인 치료제로 사용될 때 약물 작동 기제는 좀 다릅니다. 디설피람이 도파민을 작용하게 하는 그런 또 작용이 있어서 코카인 대체제로 금단 증상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코카인 중독에는 토피라메이트라고 하는 항경영제를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신경세포인 뉴런의 활동적이 되기 위해서는 축삭에 전압 의존성 나트륨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걸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성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코카인 중독 치료에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 방출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의 영향을 촉진하고요.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게 토피라메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바클로펜이라고 하는 항경영제를 코카인 중독에도 처방할 수 있는데요. 이 약물이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의 작동제이기 때문에 코카인 이 중독 치료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타이아가빈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 약물도 항경련제고요. 이 가바의 재흡수를 차단해서 이 약물이 코카인에 대한 갈망을 줄여준다는 것이 연구로 검증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메타암페타민 중독, 다시 말해서 필로폰 중독에 대한 약물 치료 방법인데요. 이 메타암페타민은 코카인과 같은 흥분제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이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인 플럭세틴, 프로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메타암페타민 중독자에게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 약이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로 널리 처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약물이 메타암페타민 결합 부위를 또 둔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메타암페타민으로 생기는 운동 능력 민감성을 감소시켜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공부했던 코카인 중독에서도 처방하는 항경련제 이 바클로펜도 이 메스암페타민 치료제로 처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니코틴 중독에 처방하는 항우울제 부프로피온을 메타암페타민 중독에도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약물이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약하게 차단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메타암페타민 갈망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독 약물 전체에 대한 갈망을 낮추는 약물 치료 방법에 관해서 조금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몇 가지 항갈망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 날트렉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이 약물은 이 아편제 기량제인데요. 아편제의 수용기를 둔감하게 해서 아편제를 사용해도 신체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편제를 하더라도 기분이 덜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갈망 억제 효과가 다른 약물이나 또 중독 행동에도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편제 중독뿐만 아니라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메타암페타민 중독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행위 중독도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걸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람들은 도박이나 인터넷 게임이나 쇼핑 등과 같은 행위에 중독된 것을 약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행위 중독에도 약물의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행위 중독에 처방할 수 있는 약물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도박 중독에
경우에도 항갈망제인 이 날트렉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연구로 검증이 됐습니다. 이 날트렉손은 모든 행위 중독에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기도 하고요. 이게 항갈망제이기 때문에 또한 이 도박 중독을 토피라메이트와 같은 항경련제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또 부프로피온 같은 항우울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 행위 중독이 이 우울 장애와 공존하고 있을 때 이 부프로피온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리튬과 같은 항조증제를 도박 중독에 처방하기도 합니다. 리튬은 천일염을 정제한 것인데요. 도박으로 돈을 딸 것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나 이 흥분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심각한 쇼핑 중독도 부프로피온이나 플록세틴 같은 항우울제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독에 대한 약물 치료 방법에 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한 중독 대상에 대해 가장 효과가 있는 약물 치료 방법만 알면 되지 왜 여러 치료용 약물을 공부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 제시한 약물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요약한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한 대답은 사람에 따라서 약물의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약물들을 치료용으로 고려하고 또 공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작용이 많고 효과가 조금 약하다고 하는 우울증 약이 아직도 생산되고 처방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예전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싫어하고 한의학에서는 어떤 음식은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에 좋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쁘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약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잘 안 맞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껴있는 약물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약물의 작용에 개인차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중독 대상에 대해서 복수의 약물 치료의 방법에 관해서 숙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